어제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을 앞두고 법조계에 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연설을 예정한 터라 또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은 지 한 달 만에 처음 내놓는 메시지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고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일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네, 어제 현장 분위기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차례로 연설을 했죠. 각각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어제 두 사람의 공식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먼저 했습니다. 신검사 26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추 장관이 어제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제도 취지를 잘 이해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도 따로 공식 축사를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검찰에서는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2시간 반쯤 뒤인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임검사들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임검사들에 대한 축하와 격려, 그리고 헌법에 입각한 수사, 그리고 검찰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 총장 그 연설을 보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자거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맞선다는 문구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풀이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사의 기본 직무, 즉 헌법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나왔는데요. 윤 총장은 형사법률이라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이고 그 형사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검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과잉수사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위증 의혹, 검언유착 의혹 사건까지 문재인 정부와 정면 대립하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는 문재인 정부를, 진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은 검찰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더구나 발언 대상은 갓 공직에 들어선 신임 검사들이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말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격려사, 전문을 관통하는 행간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이 대립의 이면에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당정청이 지난 7월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소 늦더라도 수사권 조정은 그대로 절차상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법에 정한 설치 시일이 이미 지났죠. 공수처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오래도록 이어졌는데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에 대한 후속 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의결에 불참하기는 했지만요.
후속 고발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윤곽이 나올까요?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예고나 설명 없이 돌연 취소했었는데요. 내일 모레 6일 다시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날 바로 인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고검장 승진과 함께 서울고검장으로 보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재 대형 사건 수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이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5일 자정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데 꽉 채우는 셈이죠.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눈치입니다. 오늘 다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고를 낸 KBS 측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양승동 사장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기철 법조데스크와의 보이스톡이었습니다.